안녕, 연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토용교육에서 수업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능특강 박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교과서 개념학습 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실강 중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90분 동안 시험을 쳤고요. 이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고 이 실강 수업에서 전혀 힘든 기색 없이 다시 우리 수능특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수업 계속 진행해 볼게요. 19페이지. 지난주에 박시전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줄거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연암국어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혹시나 놓친 친구들이라면 다시 학원에 오셔서 산문 정리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능특강에 대한 산문 자료를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박시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호장이, 여기서 말하는 호장은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 장수를 말합니다. 호장, 청나라 장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요약부터 개관부터 먼저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의 시기는 작자 미상이라서 모를 것 같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역시 드러나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 많다는 거죠.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포로만 50만 명이 끌려갔었고요. 왕자와 소현, 세자까지 끌려갔던 비극적이었던 전쟁이죠. 자, 병자호란 시기고요. 그리고 종류로 따지면은 이 작품의 갈래는요. 갈래는 전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군담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이자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자 특별히 우리 영웅소설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여걸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걸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소설입니다. 역사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소설. 자, 이렇게 해서 갈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이, 인물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인물 땡땡. 인물이 허구적 인물과 사실적 인물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과 실존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 몇 분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주인공인 박 씨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허구의 인물인데 주인공 박 씨의 남편인 이시백은 당시 효종이 있었을 때 실제 우의정이었습니다. 문관입니다. 자, 그리고 양대산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했던 막 구척장신, 임경업 있었죠? 임경업, 그리고 임경업에 버금갈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청나라 장군 용골대. 실제 병자호란을 이끌었던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간신배, 김자접.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실존 인물들이 있고요. 플러스 허구적 인물. 허구 인물이 적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실존 인물을 썼다는 것은 당연히 사실성 때문이겠죠. 사실성 때문입니다. 자, 실존 인물을 썼다는 건 사실성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소설은 서사갈래예요. 서사갈래에는 허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허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설에 사실성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제랑 연결해서 같이 목적의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만 본다면 박 씨의 활약입니다. 박 씨의 영웅적 활약. 이게 작게 봤었을 때의 주제예요. 절대론적인 주제고 시대를 같이 연결해서 보잖아요. 플러스 병자호란의 패배와 수치를 문학으로 보상. 하려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언제 발려가지고 졌지만 이것이 우리 국운이 조금 불길해서 그런 것뿐이고 청나라가 위대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잠시 우리가 조금 방심해서 그런 것뿐이다. 실제 우리는 힘이 충분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물이 보면 이 박 씨라는 중심 인물이
변신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만 하나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보면 박 씨가 되게 못생겼었다가 몇 년을 참고 있어가지고 주문을 아버지가 외워줘가지고 예쁜 여자가 됐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렇게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요소를 모티프라고 하는데 변신 모티프가 들어갔거든요. 자, 못생긴 박 씨가 가정 내의 역할을 하다가 가정 내에서 아무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삐쩍 마른 말을 사다가 참깨를 먹여가지고 준마로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꿈에서 본 연적을 이용해서 자기 남편을 과거 급제를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가정 내 역할을 했는데 요 사이에 변신 모티프가 나옵니다. 모티프라는 것은 작품에서 흔히 나오는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변신 모티프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못생겼던 여자가 집에서 무시당하다가 예뻐지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까지도 대접받고 있는 영웅의 면모를 보여서 마지막에는 충렬 부인까지 올라갔더라라는 모습은 언뜻 생각해보면 외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뭔가 변신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제 뭐 바뀌었다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개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개화도 여성인데요. 하녀임에도 불구하고 용골대라는 대장군을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자꾸 하녀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인도 있어서 남자 이 시종한테 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하인한테 시켰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인 영웅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또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겠죠? 자, 이거는 본문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서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공격하고 있어요. 피화당 공격입니다. 피화당을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피화당은요.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먼저 나가서 치지는 않는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화를 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피화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박 씨가 큰 활약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천지를 진동하고 갈로 열어주세요.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사방에 불이 일어나 화강 충천했다 갈로 닫아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갈로 안에 넣은 부분이 참신하고 개성적이고 이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과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상투적 표현이에요. 상투적 표현이고 당연히 과장법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박 씨가 개화에게 자, 개화 동그라미 쳐줄까요? 자, 개화는 박 씨의 시녀이자 곽 씨를 도와주고 곽 씨의 명을 실행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인물이자 행동수행. 박 씨의 행동을 수행하는 인물이자 그죠? 조력자의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이때 박 씨가 자신의 생각을 실행하는 개화에게 명령을 해서 불이 났으니까요. 옥병에 담아있는 물을 던지게 하고 왼손에는 옥화선, 선자로 끝났습니다. 부채입니다. 부채인 옥화선을 오른손에는 백화선 부채입니다.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메어서 화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라고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 나와 있네요. 비현실, 전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에서 화염에 쌓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과정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용골대가 크게 놀라서 자, 실존인물이죠. 실존인물 용골대 크게 놀라서 급히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자, 요거는 실제 사건 이야기죠. 실제 사건이에요. 병자호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찌 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자, 줄 꺼주세요. 아니 불쌍하다뇨. 용골대 동생 용골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장면이 있었을 텐데도 죄를 짓지 않고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뻔뻔하구나 한자성어 후안무치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죄 없이 죽이고 염치가 없죠. 대병마저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문학적 복수가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녀자 하나가 일개 아녀자가 대장군을 죽이고 대병마저 10만 대병을 죽였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약한 여자에 의해서 청나라 대군이 격파됐다는 모습이겠죠? 자, 저거 볼까요? 그러면 나약한 여성에 의해서 화살표 청나라 10만 대군, 여기 10만이죠? 10만 대군 격파예요. 자, 물론 나약하진 않습니다. 맞죠? 나약하진 않고 도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이 그러니까 솔직히 여성이 혼자 힘으로는 10만 대군 격파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인 도술을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도술을 넣었던 안 넣었던 일단은 여성에 의해서 청나라가 10만 대군이 격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아주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여성. 우리 왜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히 남성도 피해를 많이 받지만 여성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농락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전쟁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하당을 공격했을 때 용골대와 용울대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려와라. 하늘에서 공중 떠 있었을 때 개화가 너는 특별히 내가 더 예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피해자인 여성으로서의 문학적 보상, 문학적 복수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떠놓고 필기 시작합시다. 전쟁의 피해자인 여성으로서의 문학적 복수입니다. 자, 전쟁 피해자인 여성으로서의 문학적 복수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남자 영웅들은 임경업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시백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없고요. 이시백, 임경업 외에 또 다른 장본인이 활동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박씨의 영웅, 그 다음에 또 개화의 도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여성의 의식이 조금 상승했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일단 문제, 제일 먼저 전쟁 피해자 여성이 아마 문학 속에서 복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거의 죽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구나. 무슨 면목으로 우리 청나라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이에 한우가 통곡하고는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합니다. 아무리 해도 저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컴백하는 게 맞겠구나.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이란 말은 예쁜 여자, 미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녀를 끌고 갔다는 말은 포로로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포로와 왕비와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고 하니 온 백성의 통곡소리가 장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을 해서 적진을 향해서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에서, 자, 무도, 도를 몰라서라는 말이죠. 너희 왕이 도를 몰라서 너 같은 젖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서 젖비린내 난다. 입구자예요. 구상유자, 전유자입니다. 구상유취입니다. 젖비린내 나는 미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너같이 미숙한 놈을 보내서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자, 요거 줄까요? 자,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사실 있잖아. 이거 패배한 전쟁이에요. 병자호란은. 패배하긴 했지만 패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고 싶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우리나라가 불행해가지고 패배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란의 패배는 역사적 사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호란의 패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호란의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위로. 패배는 했지만 우리가 불행해서 패배한 거고 존귀한 우리나라를 너희가 침략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거든 모셔가지 마라.
호장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야, 네 말이 완전 하찮구나. 우리가 이미 네 국왕에게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을 하니 개화가 또다시 외칩니다. 그래, 너희가 한사코 그 내 말을 거역하려고 한다고 그럼 내 제주부터 먼저 좀 봐줄래? 개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어는 주문입니다. 무슨 주문을 2번 정도를 외우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2줄기 무지개가 나오면서 자, 또 전기적 요소가 시작이 돼요.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자,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또 무지개가 일어서면서 급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천지가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면서 우박이 담아붙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서 호적의 말굽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도 못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장이 그때서야 깨닫고 청나라 장수가 깨닫고 애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자, 왕비가 먼저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청나라의 왕비인데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화당을 꼭 피하거라. 영의정집을 꼭 피하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의정집을. 분바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아라고 했다.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에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해서 10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씨한테 비는 것이 좋겠소. 자, 그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서 자, 그 다음 거 줄 거 주세요. 스스로 모은 손을 묶어서 팔문진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통쾌하겠죠. 이거 조선 백성들이 읽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청나라의 대장군이 한낱 여자에게 무릎 꿇고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적 복수입니다. 문학적 복수. 네, 보상심리입니다. 이게 문학 속에서 보상하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에 들어와 사방을 돌아다녔을 때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지만 이제 신명하신 박부인께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러고는 또 애결합니다. 부인의 말씀이 왕비는 데려가지 말라고 하시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길을 열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 내가 왕비는 끌려갔다고 했어? 안 끌려갔다고 그랬어? 안 끌려갔잖아요. 실제 사건 자체가 결과가 끌려가지 않았고 소설에서는 그것을 끌려갈 뻔했는데 다시 되찾아온 것처럼 해서 문학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를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려 했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서 너희를 용서한다. 우리나라가 불행해서 너희들에게 강제화 친을 당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간다고 하니까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니까 내가 보내준다. 모시고 가라. 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리를 내다보는 천리안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귀신 장수입니다. 하늘의 장수를 보내서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요. 역사적 사실과 일치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예요. 예, 역사적 사실과 일치.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일치. 자, 이제 어느 부분이죠? 세자와 왕자, 즉 왕자들이라고 하면 되겠지?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는 부분. 왕자들을 포로란 뜻입니다.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는 요 역사적인 사건은 건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이것조차 사실과 거꾸로 한다면 백성들은 이거를 믿지 않을 거야, 이 소설을. 그러면서 문학 속에서 보상심리나 패배감을 수치심을 잊으려고 했던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임경업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오랑캐들이 많이 죽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필기 시기를 적절하게 못 잡아서 넘어갔는데 여성 영웅이 등장한 것에 대한 의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성 영웅이 가지는 의의입니다. 여성 영웅이 가지고 있는 의의입니다. 여기서 개화도 사실은 정상인물은 아니죠. 개화도 사실은 막 도수를 부리고 오랑캐 장수를 죽이는 부분에서 여성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성 영웅의 의의는요. 일단 조선 후기 병자호론님의 후기쯤이 됐으니까 여성의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의식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자만큼 영웅이 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여성해방입니다. 여성해방.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쌤이 적어줬던 거 있잖아요. 전쟁 피해자로서 여자가 겪어야 될 수모를 문학 속에서 복수하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수치를 싣기 위한 의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한 번 더 적어주면 여성으로서의 전쟁의 치욕을 보상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영웅들도 아니고 일부러 여자 영웅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박시전이에요. 그러니까 박시는 문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이 어렵진 않겠고 얘랑 관련해서 볼 수 있게 되게 좋은 작품이 뭐 옥주호연이라든지 아니면은 홍계월전 같은 거, 그죠?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뭐 많았을 겁니다. 방한임점도 그렇고 조금 이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 네, 이렇게 해서 박시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